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세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지? 참고로 이제 세포는 모든 생물은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세포,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는 세포 안에 동그란 핵이라는 게 들어있잖아. 핵이 있는 세포와 없는 세포가 있다고요. 자, 근데 그럼 요 얘기 먼저 해줄까 그러면? 또 이러면 또 애들이 헷갈릴까? 자,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려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반드시 세 가지를 가져야 돼. 첫 번째, 세포 막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 핵, 산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리보솜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세포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얘기 왜 하느냐? 핵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핵은 없어도 뭐는 있을 수 있다? 핵산, DNA와 RNA는 있다 이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핵이 없다고, 왜냐면 나중에 애들이 실제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틀려. 핵이 없으면 핵산이 없는 게 아니야. 핵이라는 건 그 핵산을 그냥 감싸고 있는 이 막이야, 막.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꼭 명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는 있고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핵이 없는 세포도 있고 있는 세포도 있다고. 핵이 없는 세포는 뭐라고 한다고? 핵세포라고 해. 이거는 이제 핵이 없는 세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 사람과 같은 대다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동물 식물들은 핵을 갖고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핵이 있는 세포는 진핵세포라고 하죠.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지? 그러니까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는 그냥 지금으로 하면 세균이야, 세균. 딸랑 세포 하나가 그냥 그 생명체였어.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르지? 단세포 생물이라고. 그런데 단세포 생물도 처음에 지구상에 바다에서 나타난 마스크 써. 생명체는 그게 단세포 세포이기도 하지만 핵이 없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단세포 뭐였다? 단세포이면서 그 세포가 원핵세포였다고. 그걸 우리가 단세포 원핵생물이라고 표현해. 알겠니?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생명체는 세포 하나이면서 핵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었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걔네가 좀 진화를 한 거지, 따지면. 진화를 해서 단세포이긴 하지만 핵을 갖고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단 말이지. 단세포 진핵생물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더 진화를 거듭하면 이제는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애들이 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다? 다 세포 생물인 겁니다. 알겠니? 참고로 이게 점점 진화를 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자, 다세포 생물은 당연히 무슨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진핵세포로. 모든 다세포 생물은 다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세포의 개수가 여러 개니까. 근데 걔네들이 단순히 모여서 생물이 짜잔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유기적인 그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의 생물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구성 단계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동물이다 식물이다 하는 건 다세포 생물부터 이제 동물과 식물로 나뉘는 거야. 단세포 생물들은 동물이다 식물이다가 없는 거야. 그러면 다세포 생물은 우리 알다시피 이제 동물과 식물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각각 동물과 식물이 어떤 단계에 의해서 이렇게 갖춰져 개체가 되었는지. 자, 식물. 그럼 당연히 식물을 이루는 세포가 있겠지, 그지? 식물 세포라고 하지. 그럼 세포가 있을 것이고. 그 식물을 이루는 세포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 그 걔네들 중에서 서로 같은 일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조직. 알겠니? 그러면 그런 또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조직은 아니지.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걸 형성해요. 이거 니네 중학교 때도 배웠어. 그지? 조직계. 요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갈 거야. 좀 이따 나오겠지만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런 서로 다른 조직계들이 모여서 이제 뭐 잎이니 줄기니 뿌리니 하는 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잎이니 줄기니 뿌리니 뭐 꽃이니 하는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한 그루의 식물 개체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각각 단계에 해당되는 그 예까지는 내가 지금 여기서는 적지는 않을게. 이건 나중에 문제 풀다 나오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동물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동물을 구성하는 여러 세포들이 있을 거야.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요거만 몇 개 예를 들자면 뭐 적혈구도 하나의 세포고요. 백혈구도 하나의 세포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그 정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세포고, 그다음에 뭐 우리 피부를 이루는 세포도 있을 것이고, 뭐 근육을 뭐 세포의 종류는 다양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그 세포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럼 그런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형태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걸 만들게 되지. 기관. 그러니까 동물은 식물과 달리 조직계라는 단계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관들이 또 서로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기관계라는 걸 형성하는 거지. 기관계. 응? 기관계. 그래서 여기 지금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 기관계는 뭐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기관계들이 모여서 뭐 사람이면 사람, 뭐 동물이면 동물, 이렇게 한 마리의 동물, 이런 어떤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과 달리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부터는 이제 동물과 식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다세포 생물들은 이런 어떤 체계적인 구성 단계를 거쳐서 그 개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이제 동물이든 식물이든 걔네를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며. 그지? 그런데 이 식물을 구성하는 세포하고 동물을 구성하는 세포, 이 세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거야, 따지면. 그죠? 그런데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가 조금은 그 구조나 이런 게 좀 다르더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진핵세포라고 하면 핵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핵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세포 안에 조그만 소기관들이 이렇게 발달돼 있거든. 그지? 원핵세포와 달리 진핵세포에서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 이유가 핵이 있으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발달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다세포 생물은 이런 진핵세포로 이루어졌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동물을 이루는 세포와 식물을 이루는 세포 안에는 어떤 소기관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래서 나오죠. 그죠?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 그림을 하나 띄우고 선생님이 그림이 좀 그래서, 그죠?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 안에 이제 진핵세포기 때문에, 그죠? 진핵세포기 때문에 그 여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달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니네 나중에 학교에서 뭐 프린트 같은 거를 뭐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지금 온라인 계약 중이니까 이게 출력해서 보면 아마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물 세포와 이제 식물 세포가 있어. 자, 굳이 동물 구성하는 세포하고 식물 구성하는 세포 똑같다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굳이 동물 세포, 식물 세포 이렇게 나눠놨다는 얘기는, 그지? 나눠놨다는 얘기는 뭔가 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겠지. 그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있어야 된다고? 그게 동물 세포건 식물 세포건 공통적으로 세포이기 때문에 뭐는 반드시 있다? 세포막은 반드시 공통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겠어? 공통으로. 그럼 세포막은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했어. 세포막 하나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그래서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막이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안과 밖으로 물질이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지? 물질의 어떤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이거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고 어떤 애는 못 통과하고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혹은 우리가 반투과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투과막. 그래서 어떤 물질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으나 어떤 물질은 통과할 수 없고 이제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거나 통과 안 시키거나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 또는 반투과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세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여기 뭐가 있어? 핵, 그지? 자, 핵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DNA와 RNA가 들어있거든. 그거를 핵막이 둘러싸고 있는 거야. 핵막이 이렇게 핵막이. 핵막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핵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요 밑에다가 정리할게. 세포막 1번 세포막 했으니까 2번 핵.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공통으로 갖고 있으면서 자, 이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핵산이 들어있는데 우리 핵산이 두 종류가 있었지? DNA와 RNA가 둘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요 꼭 명심해야 된다. DNA와 RNA가 둘 다 들어있고요. 그거를 뭐야? 생체막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세포막도 일종의 생체막인 거야. 생체막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핵인데 중요한 거는 얘는 그게 이중막 구조라고 해. 이중막 구조.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여기 DNA가 이렇게 있어. 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DNA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다고요. 알겠니?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다고.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이중층하고 이중막하고는 다른 거라 그랬지? 야, 요 막 하나가 확대해보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어? 세포막 하나가. 근데 그런 애가 두 겹이 있는 거야. 그게 이중막인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핵은 이중막 구조로 돼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핵 속에 DNA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유전 그 물질이라고도 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들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핵은. 그지? 그래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면 여기 보면 나와있죠. 이거. 핵 표면에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이 뿅뿅뿅뿅 나 있어요. 그지? 요걸 핵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핵공. 요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핵공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있어. 핵공. 여기도. 그지? 여기도 핵공. 여기 핵공 있지. 그지? 여기 이렇게 핵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핵이 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일단 크기로도 핵이 제일 커요. 세포 안에서. 그 다음에 핵 다음으로 크기가 큰 애가 있는데. 그지? 아, 그 다음이구나. 자,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거는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근데 이거 학교에서 이거까지 할지 모르겠다만, 여기 보면 지금 소포체라는 거 나오지. 잘 봐. 핵이, 얘들아, 이중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랬잖아. 잘 봐.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라고 하는데, 핵막의 일부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포체. 뭐 크기는 아니야. 크기는 이거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 알겠니? 소포체라는 게 있어. 핵막의 일부가 변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소기관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애들 이거 구분을 할 거거든.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애들은 막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야, 여기서 핵은 막구조야 아니야? 막구조인 거야. 맞지? 세포막도 막이니까 막구조인 거지. 그럼 이 소포체라고 하는 놈은 막구조일 거 아닐까? 맞지? 핵막의 일부가 변한 거라니까? 그럼 얘도 결국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인 셈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단일막 구조라고 한다. 단일막 구조.
소포체는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단일막 구조. 단일막 구조. 여기 보면은 조그만 알게인 같은 게 막 붙어 있어. 이렇게. 그 알게인 같은 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 이 알게인은 좀 이따 얘기했지만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리보솜. 그 리보솜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리보솜이 붙어 있는 부분은 거친면 소포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안 붙어 있는 부분은 매끈면 소포체라고 표현해. 매끈면 소포체.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요 리보솜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만들거든. 그럼 그리고 요 이제 내부가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단백질이 이 소포체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되는 겁니다. 알겠니? 응.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있대. 거친면 소포체가 있고 매끈면 소포체가 있는데 아마 통과해서 그냥 이거 그냥 구분 없이 소포체로만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 있는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내부를 통해서 수송되는 거야. 운반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요 끝에서 그거 단백질을 주머니에 싸가지고 어디론가 보내. 이렇게 보내. 그리고 단백질을 주머니에 싸갖고 어디론가 보낸다고요. 어디로 보내냐 하면 자, 그래서 일단 소포체는 단백질과 같은 어떤 물질을 수송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 물질을 수송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 소포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수송이란 말 좀 잘 기억해놔야 돼. 니네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소포체에 대해서 문제 나올 때 수송이란 말, 운반 또는 수송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어디로 운반하냐면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게 골지체라고 하는 녀석이야. 골지체.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이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얇은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납작하게 포개져 있는 구조가 있어. 이게 골지체거든. 그러면 이 물질이 여기서 이 단백질이 수송소낭이라는 주머니에 쌓여가지고 골지체로 운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소포체는 골지체로 물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골지체는 그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세포막이 있는 거야. 세포막을 통해서 그 물질을 밖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골지체야.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골지체라고 하는 소기관은 자,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개 포개져 있는 형태고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라 그랬어.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소포체도 생체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이거든. 그게 떨어져 나와서 골지체가 된 거니까 얘도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도 일단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봐. 소포체로부터 건네받은 단백질과 같은 물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질을 분비한다 이렇게 표현해. 물질 분비.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비. 분비라는 말에 좀 집중해 주시고 분비. 얘는 수송. 알겠니? 그러면은 자, 골지체는 있잖아. 세포에 이제 모든 세포에 다 있는 거야. 동물이건 식물이건. 그러면 어떤 세포에 특히 많을까? 뭔가를 많이 내보내는 그 뭔가를 분비하는 세포들 있잖아. 거기에는 골지체가 많지. 어디겠어? 대표적으로 우리 입에서 뭐 나와 자꾸? 그럼 침을 분비하는 세포. 침샘에 있는 세포에는 뭐가 많아? 골지체 많지. 맞아? 골지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니네 몸 안에서 호르몬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호르몬을 또 내보내는 세포에도 뭐가 많아? 골지체라는 소기관이 특히 다른 세포에 비해서 많단 말이야. 알겠니? 뭔가를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에는 골지체라는 소기관이 많다고요. 알겠니? 그 다음에 이 골지체가 또 뭘 만드냐면 여기서 그것까지 나와 있나? 그것까지는 안 나왔다.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 리소좀이라는 걸 사실 만들기도 하거든. 리소좀.
그래서 이 리소좀 안에는 얘도 이제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애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효소 같은 것들 포함하고 있어. 요거는 우리 교재 없지만, 그지?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세포 안으로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오잖아. 그럼 얘가 그 리소좀이 걔를 둘러싸가지고 소화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소기관들이 오래돼서 나이가 먹으면 그걸 소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이거 하나 써놓자. 리소좀이라고 하는 게 골지체에서 리소좀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 리소좀이라는 애도 일단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수분해 효소라는 걸 가지고 있다 해서 가수분해 효소. 그래서 얘는 세포 안으로 뭔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세포 안에서 오래된 소기관들을 소화시켜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세포 내 소화. 요것도 그냥 하는 김에 적어둡시다. 리소좀이라는 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아까 리보솜이라는 애 있어요. 리보솜. 여기 5번째 여기다 쓸게. 리보솜. 자, 모든 세포엔 리보솜이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동물이건 식물이건 리보솜이 있거든. 자, 아까 리보솜 어디 있다 그랬어? 소포체라는 데 표면에 붙어 있다 그랬지. 작은 그냥 알갱이 같은 애야. 리보솜은. 그지? 리보솜. 그럼 니네 이제 나중에 정리해 주겠지만 그럼 얘는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작은 알갱이야.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막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막구조 아니다. 자, 그리고 일단 얘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아까 여기서 잠깐 언급했지. 사실 이제 이 DNA에 있는 정보대로 이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만들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합성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니? 단백질 합성. 자,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 봐봐. 우리 DNA, RNA를 핵산이라고 하지만 한편 유전물질이라고 하거든. 자, 리보솜에는 유전물질이 있을까 없을까 가끔 물어볼 수도 있어. 자, 리보솜에는 RNA라는 유전물질이 있습니다. 알겠니? 리보솜에는 RNA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일단 하는 일은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다. 자, 그럼 리보솜이 소포체라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하거든. 여기 지금 이거 점점이 찍혀 있는 거 혹시 보이니 이거? 이 그림에서 여기 점점이 찍혀져 있는 거 보여? 요거? 이것도 리보솜이야. 소포체에도 리보솜이 붙어 있고요.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리보솜들이 있어. 이렇게. 둘 다 단백질을 만들어. 다만 얘는 세포 안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을 만드는 애고 얘는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단백질을 만드는 애다. 뭐 요런 차이밖에 없어. 일단은 그냥 단백질 만드는 곳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좀 편의상 지울게. 지금 핵에서부터 이어지다 보니까 쭉 이렇게 왔는데 6번째로 아주 중요한 여기 보면 뭐가 있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기가 있지. 자, 작년에 얘네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얘까지는 시험 범위였어.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일단 얘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자,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가 니네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저기 잘 안 보일 텐데 자, 보통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잘 봐. 왜 이렇게 그리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도 일단 막으로 둘러싸인 애야. 막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막구조는 막구조인데 봐봐. 막이 몇 개냐면 얘도 몇 개야? 막이 2개야. 얘도 핵과 마찬가지로 이중막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중막 구조. 자, 그 다음에 잘 봐. 우리 핵 속에 DNA, RNA 들어있다 그랬지.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자체적으로 뭐가 들어있어? DNA 들어있고요. 자체적으로 RNA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DNA, RNA는 여기 들어있는 DNA, RNA와 다른 DNA, RNA가 들어있다고. 알겠니? 자체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고? DNA와 RNA 가지고 있어. 또 하나 얘기해 줄까? 얘도 원래 하나의 세포였던 애인 거야. 그럼 여기 안에 뭐 있어야 돼? 세포막 있지? 핵산 있지? 여기 뭐 있어야 돼?
아까 선생님은 세포 리보솜. 그러지. 얘도 여기 자체적으로 지가 리보솜도 갖고 있어. 알겠어? 자체적으로 리보솜도 갖고 있다. 알겠니?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니네가 이 미토콘드리아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실험실에서 배양하면 증식할 수 있어. 그지? 증식할 수 있다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지? 이게 있기 때문에 이중막 구조고 자체 DNA, RNA, 리보솜까지 가지고 있다. 알겠니? 리보솜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지? 자, 니네 아마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그림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세포호흡이라는 게 일어나는 곳이야. 그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다. 에너지. 알겠니? 자, 얘는 뭐야? 세포호흡을 하는 곳이다.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생산. 알겠어? 자, 그거 화학 반응식으로도 쓸 줄 알아야 되지. 여기 지금 써놨잖아. 그지? 어떻게 하면 돼? 포도당하고 산소가 화학 반응을 하는 거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이산화탄소가 물이. 내가 반응식까지는 쓰지 않을게. 그냥 이 정도로만 써놓을게. 그지? 알겠지? 뭐 쓰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일단 이 정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라는 거 그리고 자체적으로 DNA, RNA, 리보솜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두면 좋겠어. 그지? 됐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자 여기다 이제 지우고 표시해 볼게.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여러 소기관들 중에서 핵, 소포체, 리보솜, 그지? 골지체, 세포막,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건 식물 세포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표시하지 않은, 그지? 표시하지 않은 소기관들 몇 개 있지. 특히 그 중에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 자, 누구하고 누가 있냐면 액포라고 하는 애하고, 그지? 그 다음에 엽록체라고 하는 애. 이렇게 자꾸 풀어져. 엽록체라고 하는 애, 그리고 세포 벽이라고 하는 거. 그지? 근데 정확하게는 액포는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중심 액포라고 아마 배울 거야. 니네 학교에서 중심 액포. 중심 액포는 식물에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 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이 뭐냐 물어볼 때 이제 엽록체하고 보통은 세포벽 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액포라고 하는 거는 동물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발달되지 않을 뿐이야, 상현아. 너 그렇게 하니까는 나중에 무슨 소리 했어? 이딴 소리 하는 거요. 졸지 말고 잘 들어. 그럼 보자.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니까 일곱 번째로. 이건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사실은 핵 다음으로 크기가 큰 애가 식물 세포에만 있는 엽록체인 거야. 크기로 따지면 얘가 두 번째로 큰 거야. 핵 다음으로. 엽록체. 자, 엽록체도 이게 그림을 잘 봐. 그림 보고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엽록체 그림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그림에서 그 특징을 알려주는 거야. 얘도 막으로 둘러싸인 애야. 막 구조야. 그런데 얘도 지금 막이 몇 개야? 두 개란 얘기입니다. 이중막이란 얘기입니다. 이중막 구조. 이중막 구조. 그 다음에 얘도 미토콘드리아랑 비슷해. 이 안에 자체적으로 뭐 가지고 있다? DNA 가지고 있고요. RNA 가지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뭐도 있어? 리보솜도 있어, 얘도. 얘도 자체적으로 DNA, RNA, 리보솜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꺼내놓으면 실험실에서 배양하면 스스로 증식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얘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잘 알다시피 뭘 한다? 광합성을 한다는 거지, 광합성. 그지? 얘가 세포호흡을 했다면 얘는 광합성을 하지, 광합성.
그러니까 광합성이 뭔 거야? 이거의 반대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일로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일로 뭐 이렇게 물 들어가가지고, 그지? 얘가 여기서 뭘 만들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올 거라고. 알겠니? 세포호흡의 반대 과정이지, 식물이 본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다. 그지?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광합성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광합성이라는 작용. 알겠니?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로는 얘가 두 번째로 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미토콘드리아다. 당연히 얘네 둘 비교하는 거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지? 공통점 차이점 알아야 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만 존재하는 것 중에 세포벽. 자, 세포벽은 뭐 이 식물은 이런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동물 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일정하고 규칙적이라는 얘기죠. 그지? 세포벽의 역할은 뭐야? 세포 내부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그럼 요 세포벽은 성분이 뭐냐? 요거 기억해야 돼요. 셀룰로스라고. 셀룰로스라는 성분으로 돼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그 세포 내부를 보호하고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자, 액포는 아까 얘기했지. 액포는 뭐냐면은 이 식물 세포 안에 이렇게 지금 주머니 형태로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수분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얘 막으로 둘러싸여 있을까 안 쌓여 있을까? 주머니잖아. 막이 있어야 그 안에다 뭐 액체 같은 걸 저장할 거 아니야. 그지? 얘도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얘도 막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막 구조. 무슨 막? 단일막.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수분 같은 거를 이제 저장하는 거지. 그래서 그 세포 내부에 얘는 뭐 거의 없지만 내부의 농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삼투압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세포 내부의 삼투압을 조절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게 액포는 동물에는 없진 않아요. 중심액포는 중심액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식물에만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액포 그러면 동물에도 있는데 동물은 발달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런지 아니? 동물은 여기서 생긴 노폐물 그냥 내보내면 돼. 왜냐면 이 옆으로 뭐가 지나가? 아니면 혈관이 지나가. 근데 얘는 벽이 있어서 못 내보내기 때문에 그 노폐물을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식물의 특히 발달. 액포는 식물의 특히 발달,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래서 식물 세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액포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알겠니? 세포가 오래될수록 이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아, 여기 리소좀이 있었구나. 아까 리소좀. 그치? 아까 리소좀 설명했어. 여기 골지치 할 때 설명했으니까 기억하시고, 요거 특히 중심액포하고 액포는 좀 구분해라. 알겠니? 중심액포는 식물에만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냥 액포라고 나오면 동물, 식물 다 있는데, 식물에 특히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심체라는 거죠. 중심체. 자, 예. 자, 얘는 조그만 빨대 같은 애들이 여러 개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거든. 여기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조그만 아주 가느다란 관처럼 생긴 애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겹 겹쳐 있어. 이렇게. 그럼 요걸 뭐라 부르냐면 중심립이라고 불러. 중심립. 그 중심립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놓여져 있는 거를 우리가 중심체라고 불러. 알겠니? 가느다란 관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정리할 때는 막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얘는 막으로 둘러싸인 애가 아니기 때문에 막 구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 중심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일단 동물에서만 발견이 됐어. 식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동물에서만 발견이 됐고, 나중에 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포 분열을 하잖아. 방추사라는 거 만드는 거에 관여하는 애인데, 방추사. 알겠니? 뭐에 관여한다고?
그 특히 동물의 경우에 세포 분열할 때 만들어지는 방추사를 만드는 데 관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굳이 얘기 안 해요. 여기 안에 이제 동그란 요거 인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여기 안 써져 있는데 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서 리보솜이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져. 인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소기관들 뭐 잠깐 두서없이 정리하긴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두서없이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지. 잘 들어보세요. 일단 동물과 식물 세포에 공통으로 있는 소기관 한번 써보자. 뭐 있었어? 당연히 세포막이 있을 거고요. 핵이 있을 거고요. 핵막의 일부가 변해서 만들어진 소포체가 있었고, 소포체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골지체라는 게 있었고요. 골지체에서 만들어지는 리소좀이라는 애도 있어요. 맞지? 그 다음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에너지는 필요하니까 미토콘드리아 당연히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다. 그지? 이렇게 보면 돼. 얘네들은 그러면은 자, 식물 세포에만 갖고 있는 뭐 있었다고? 세포, 일단 벽이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핵 다음으로 크기가 큰 엽록체라는 게 있었고요. 그지? 사실 식물 세포에만, 니네 대부분의 문제 풀 때는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걸 써주고 요 두 개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액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통과해서 그냥 액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동물 세포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식물에만 특히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리해야 되는 거, 그 소기관들이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지?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애들은 막구조라고 하고,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애들은 막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일단 막으로 둘러싸인 애들 한번 쭉 써볼게. 핵, 맞지? 엽록체, 맞지? 자, 미토콘드리아, 또 뭐 있냐? 그치? 뭐 액포도 있고, 소포체라는 것도 있고, 골지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소좀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다 그랬어. 맞아? 또 있니? 안 쓴 거? 없어. 없는 걸로 보여. 그지? 세포막. 아, 그렇지. 여기 이제 세포막도 여기 포함시켜야지. 세포막. 자, 그러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크게 또 둘로 나눌 수 있다. 막구조는 막구조인데 지금 얘네 분홍색으로 쓴 애들은 막이 이중이란 말이야. 이중막인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중막.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쓴 애들은 그냥 단일막, 막이 하나인 거지. 단일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막구조가 아닌 거 누구 있었어, 저기서? 일단 세포벽 막구조 아닌 거야. 그지? 세포벽.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있었어? 리보솜 막구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물에서만 발견됐다고 하는 누구? 중심체. 그렇지. 중심체. 알겠니? 중심체. 이렇게 되는 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 여기 있어. 그 여러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애들. 그지? 자.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소기관. 정리해볼게. 자, 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그러니까 DNA와 RNA를 둘 다 갖고 있는 애가 있고,
RNA만 갖고 있는 애가 있어. 알겠어? DNA와 RNA 둘 다 갖고 있는 애 누구겠냐? 핵. 엽록체. 또 누구?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어. 알겠니? 그 다음에 RNA만 있는 게 누굴까? 아까 선생님 리보솜. 그리고 사실 하나가 더 있어. 인. 약간 젤리 같은 덩어리거든. 인이라고 하는 애도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얘도 따지면 RNA만 갖고 있는 애입니다. 그지? 그래서 세포 소기관을 요 정도 정리해두면은, 그지? 그 소기관의 나머지 뭐 특징들에 대해서는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리해두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다.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